자 그럼 조립을 시작하도록 합시다. 이거 얼마였지? 까먹었다. 정가가 18,000원이다. 18,000원이다. 18,000원. 샌드록은 되게 오랜만이네요. 보쿠노 산도로쿠. 엉엉엉. 산도로쿠. 야, 후딱 오늘은 조립하고 잡시다. 아 맞다. 혹시 아니다 이건 이따 할까? 아니야 지금 한번 물어보고 이따가도 한번 물어봐야겠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 옛날 거 DX 다간 X 갖고 있는 분 계세요? 아 갖고 계세요? 혹시 저 리뷰를 부탁해를 위해서 한 번만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금요일에 그 다간 특집 네이버 쇼핑 라이브 하는데 그 전에 리뷰를 하나 해두고 싶어서. 옛날엔 있었죠. 아니 옛날 얘기 말고요. 1998년 얘기 말고요. 그냥 다간 X, DX 다간 X 리뷰를 DX를 해놓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혹시 갖고 계신 분 계시면 빌려주실 수 있을까 해서. 옛날이면 그쵸 1998년 일이면은 갖고 있는 분 많지. 얼마나 많아. 이거 EW 아니에요. TV판입니다. HG예요. 다간 상태 좀 좋은 거였으면 좋겠어요. 상태 좀 좋은 거. 그 DX 다간에서 항상 성하지 못한 곳이 뿔이랑 가슴 뿔이랑 이 두 군데는 항상 누구든 성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날개 그 보조 날개 수직 날개 부분 얘가 C형 파츠로 뺐다 꼈다 들어가는 하는 부분인데 여기 맨날 수직 날개 없어지고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상태가 좀 좋은 거였으면 좋겠어요. 네, 당연히 그 코팅도 다 벗겨져 있었죠. 그때는 코팅 성한 걸 찾기가 힘들었죠. 옛날에 웹 한정판 건담 베이스는 안 팔아요. 그 웹 한정판이라는 게 말 그대로 그 웹 온라인 웹 그 한정판이기 때문에 온라인에서만 판매하는 겁니다. 건담 베이스에서는 건담 베이스에서만 판매하는 건담 베이스 한정판을 판매를 하죠. 어린아이의 손에 쥐어주는 바람에 그렇게 됐군요. 힘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할 말은 없습니다. 비싸다고 하는 거 그거 그 어른들한테는 안 먹혀요. 먹히는 어른은 못 봤어요. 테스타먼트 리뷰는 내일 올라가요. 네, 제가 오늘 작업이 좀 늦어져가지고 이게 테스타먼트가 늦어진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네, 해명할 기회를 줘요. 마감제가 없어요. 색깔 다 붙였는데 마감제가 없어서 간만에 후원 보내는 음료 물결표. 저는 다간 X 제가 반광 마감제를 쓰는데 제가 반광 마감제를 쓴단 말이에요. 리뷰할 때는 반광 마감제가 없어. 다 떨어졌어. 그래서 지금 반광 마감제 사려고 샵에 갔어요. 샵에 갔는데 없어. 다른 샵에 갔어요. 없어. 반광 마감제가 어딜 가든 없어. 왜 유광이랑 무광은 넘치고 차고 넘치는데 반광만 없어? 왜죠? 왜 때문이죠? 도당체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반광 마감제가 없냐고? 반광 인기가 떨어져가지고 재고가 이게 주문을 잘 안 넣었나? 근데 수요가 없는 건지 수요가 그러니까 이게 수요가 많아서 다 팔려서 없는 건지 수요가 없어서 입고를 안 해서 없는 건지 물어보기가 조금 그렇잖아요. 후자의 한 표야? 반광 나만 쓰니? 전국에서 반광 저만 쓰나요 혹시? 굉장히 슬퍼지려 그러던데. 테스타먼트 하고 네, 아무튼 테스타먼트 내일 바로 올라갈 거예요. 그 오래간만에 저것도 꺼냈어요. 얘도 꺼냈어요. 얘 뺨 로보톤도 꺼냈어요. 진짜 오랜만에. 로보톤이랑 프라랑 색깔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로보톤이랑 프라랑 색깔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생각보다. 내가 큰 차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노산이었어. 다간 머리 뿔 수납.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추가적으로 소개할 샘플이 한국에 들어왔대요.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그때 예전에 전시회에서 썼던 목업이더라고요. 분리되어 있는 비글 상태들의 목업이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좀 설명을 해드릴 것 같아요. 성가드랑 마이트가인 등 DX는 거의 다 있었는데 애들 손에 들어가니 전부 박살이 나더라고요. 당연하죠. 그게 박살이 안 나는 게 더 이상하죠. 박살이 안 나면 걔는 진짜 천지 지니어스. 혹시 다음 냈을 때 스폰도 같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꼭 궁금합니다. 합본은 지금 예정이 있을라나 모르겠네. 근데 물어는 볼게요.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뭔가 용자 시리즈 완구라 그러면은 약간 그게 합본은 국룰이다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항상 그
내 상체만한 거의 내 키만한 상자 이러고 들고 다니는 그거 있잖아요. 그 감성이 또 있다 보니까 그거는 저도 궁금하긴 하네. 그 주말에 저희 매형이 생신이셔서 저희 누나네를 갔어요. 조카가 있잖아요. 근데 아니 그 누나네 집 근처에 건담 프라모델 전시해 놓은 카페가 새로 생겼대요. 생긴 지 그렇게 오래 안 됐다고 하더라고. 가보래 애들 데리고. 자기는 음식 준비해야 되니까 나더러 애보라는 뜻이지. 예, 나도 궁금하니까 갔죠. 갔는데 애들이 또 좋아라 하는 거야. 오리지널 구경도 샌드로 하고. 부품도 다 들어있던데 이럴 거면 선택 조립으로 아싸리 발매하지 단다요. 저 이거 보세요. 여기 구석탱이에 이거 노멀 샌드록 파츠들 남는 거. 예, 나도 저 생각했어. 아무튼 갔는데 애들이 또 겁나 좋아하더라고요. 또 이제 전시되어 있는 것도 많고 요즘에 아이들이 프라모델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었어요. 형이 첫째가 프라모델에 대해서 관심이 좀 느니까 둘째도 자연스럽게 좀 프라모델이나 이런 쪽 눈독을 들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애들이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 전대물 메카 아우. 3개만 해도 500이고 지금 가격으로 거의 1000이더군요. 힘내십시오. 어떻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힘내십시오. 아무튼 요즘에 조카들이 다 드래곤볼에 빠져 있어요. 근데 드래곤볼 프라모델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드래곤볼 프라모델을 있으면 사줘야겠다. 그 카페에서 약간 그 판매도 약간씩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양은 많지 않지만 드래곤볼 프라가 있을까 하고 갔는데 아쉽게도 드래곤볼 프라는 없었어요. 애들한테 못 사주긴 했어도 SD를 사줬거든요. 애들한테. 그러면서 첫째 조카는 겁나게 이제 조립하면서 좋아해요. 얘는 원래 조립을 또 좀 요 근래 재미도 많이 붙여가지고 겁나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둘째가 옆에서 이제 저걸 사줬거든요. SD CS 합본 퍼스트랑 자쿠랑 같이 들어있는 SD 크로스 실루엣 합본. 그래가지고 첫째가 자쿠 만들고 둘째가 건담을 만들겠대요. 뭐가 좋지? 카페에서 공구도 빌려주시길래 공구도 빌려다가 애들한테 매뉴얼 보는 법이랑 이제 번호 보는 법을 알려주면서 같이 만드는데 둘째가 또 그러더라고요. 나 파괴신 아니야 이러면 누가 뭐라고 했냐고. 나 파괴신 아니래. 알겠어. 잘 만들고 있어. 막 이러면서 막 달래면서 만들고 있는데 이제 내 형이 와가지고 이제 집에 돌아갔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돌아갔죠. 급하게 돌아갔는데 가서 이제 식사하고 아이들이 만드는 거 나머지 좀 도와주는데 이게 앵클가드를 그새 부셔 먹었네. 둘째야 파괴신 어서 오고 이러면서 애가 뭐랬더라? 그래가지고 약간 변명처럼 한 말이 있어. 겁나 귀여웠단 말이야. 자기가 부순 게 아니래. 얘 원래 부서질 애였대. 자기는 절대 잘못 만지지 않았대.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변명참 구차하다. 근데 심지어 부러진 데가 수리하기도 되게 난해한 곳이 부러졌어요. 수리도 못했어. 이게 핀바이스를 박아야 좀 튼튼하게 수리가 될 텐데 핀바이스를 박을 만한 공간이 아니야. 되게 얇은 곳 있잖아요. 앵클가드에 볼관절이 달려있고 앵클가드가 이 위에 이렇게 있으면은 딱 이 볼관절이 끝자락이 부러진 거예요. 되게 애매한 데가 부러져가지고 어디 그냥 접착제로만 살짝 발라주는 정도 아니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공간이 부러지는 바람에 수리도 못 해줬어. 너무 얇은 부분이라 애초에. 그러니까 힘을 잘못 준 거예요. 힘의 방향을 잘못 준 거죠. 항상 여러분들한테도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은 정말 좋아했는데 친척 어르신이 사줄게 하셔서 금액을 보여주니 조용. 중고가 180 디그크. 어제 하필이면은 정말 죄송하게도 카페 주인분께서 또 절 알아보시고는 조카들 데리고 왔으니까 이제 조그마한 SD EX 스탠다드 같은 거를 선물을 또 주셨어요. 애들 이제 만들라고. 감사하게도 정말 죄송하게도 사겠다고 살려고 그랬는데 아니라고 괜찮다고. 정말 감사하게도 주셨는데 나방의 질은 메빌레프 지금도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얼터가 아니어도 만족합니다. 아이가 둘이니까 두 개를 주셨거든요. SD 비비전사 윙제로 EW랑 SD 사자비 EX 스탠다드를 주셨어요. 근데 이제
내가 첫째한테 설명을 했지. 이제 네가 만든 건 자쿠라고 하는데 아 얘가 자쿠야? 이러면 얘가 자쿠인데 얘가 건담의 라이벌이다. 그리고 그 건담의 라이벌이 최종 테크트리로 이제 최종적으로 타는 게 이 사자비야 했더니 얘가 사자비를 탁 집고해서 자기가 사자비를 만들게 돼. 둘째한테는 윙젤을 줘버려. 근데 되게 웃긴 게 둘째 어린이집이었나 학원이랬나 간 사이에 자기 혼자 그걸 2개 다 만든 거예요. 윙건담은 둘째 만들라고 동생 주기로 해놓고 자기가 둘째 나간 사이에 동생 나간 사이에 자기가 다 만들었어. 동생으로부터 지킨 걸까? 오늘 그게 어제 일이었고 오늘 사진이 와서 누나한테 어제 그 카페를 그젠가? 이제 주말에 갔던 그 카페를 또 갔어. 이번엔 첫째 나간 사이에 둘째를 데리고 나갔어. 첫째 나간 사이에 둘째 데리고 나가서 요거 해서 이제 SD 프라 하나 사주고 요거 만들었대. 얘가 억울했나봐. 자기가 만들려고 했던 거 형이 다 만들어가지고. 일반 샌드록이랑 무슨 차이인가요? 일반 샌드록은 지상형이고 샌드록 커스텀은 우주에서 활동 가능하게끔 부스터 부분이나 이런데 추진 장치를 개조한 게 샌드록 가스담입니다. 우주에서 활동이 가능하도록. 기존의 산도로 9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우주용으로 개조한 게 가스담이다. 그거랑 헤비암즈도 마찬가지로 가스담이 되면서 우주에서 활동 가능한 형태로 이제 백팩이랑 이런 걸 좀 개조를 했다. 그게 가스담입니다. 저 사이드 스커트랑 백팩의 확장, 사이드 스커트에 스러스터를 추가하고 백팩을 확장을 시켜서 만들어진 게 얘입니다. 단순 비교만 해도 바로 알 수 있어요. 이건 이따가 백팩 만들면서 보여드릴게요. 그냥 샌드록의 그거랑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어깨 바깥쪽에 이게 우주에서 활동 가능하게끔 스러스터가 증설되어 있는 거예요. 일반 버전은 이겁니다. 일반 버전은 이렇게 막혀 있는데 반해서 이제 커스텀은 이렇게 스러스터가 뚫려 있죠. 이런 식으로 파츠가 좀 이제 프라모델에서는 이런 스러스터를 증설하는 방식으로 그냥 심플하게 재현을 했어요. 네 맞아요. 크로스 크래셔를 못 쓴다라는 거 정도. 아 그리고 머신건 빔머신건 추가. 실탄이었나? 머신건 추가. 근데 머신건은 원래 그냥 옵션이어가지고 그냥 샌드록도 그냥 쓰다 말다 하지 않았나? 그냥 샌드록도 원래 머신건을 좀 지상에서도 좀 쓰지 않았나 해서. 스카이 골드런 리뷰하실 건가요? 이제 당장 급한 이제 모데로이드 관련 쪽은 이제 끝났으니까 다시 흡독해야죠. 다음 주에 데커드 리뷰할 거고요. 데커드 앤 맥스캐노포 리뷰할 거고 그 다음 주에 스카이 골드런을 할 것 같아요. 당장 이제 모데로이드 관련 그 모데로이드랑 다간 때문에 이제 한동안은 이제 모데로이드 리뷰를 하고 그랬으니까. 조립감이요? 조립감이 언제나 좋죠. 솔직히 반다이 키트에서 조립감 별로라고 할 만한 게 많지가 않아서 적어요. 요즘에 조립감이야 뭐 당연히 품질이 상위 호환이 된 만큼 거의 상향 평준화라 그래야지. 상향 평준화 된 만큼 조립감은 좋아요. 스무스하게 되게 잘 들어가요. 발바토스 당근은 3만원에 올라왔는데 괜찮나요? 무슨 발바인지 알아야죠. MG면 3만원에 미개봉이면 살만하죠. 아주 좋은 가격이죠. 아주 좋은 가격. 3만원. 네, 포즈 플러스 가오가이가는 인기 겁나 좋더라고요. 저는 부담돼서 못 샀는데 사고 싶다가도 근데 솔직히 너무 리파인이 세서 일단 제 취향의 리파인은 아니어서 그것도 좀 애매했고, 뭔가 저는 약간 그 느낌 그런 쪽이에요. 원작파예요. 원작파. 또 원작을 리스펙을 하는 그런 파거든요. 근데 포즈 플러스 가오가이가는 리파인을 너무 심하게 하는 바람에 뭔가 원작의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원작파냐면은 원래 건프라에 데칼 안 붙이는 사람입니다. 저. 건담 애니메이션 보면서 데칼 붙어 있는 거 본 적 있어요? CG로 되어 있는 것도 데칼 잘 안 붙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내가 데칼을 왜 붙여? 원작에 안 나왔다고 막 이러면서 원래 데칼도 안 하는 파였는데 가오가이가는 너무 원작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하지만 그 디자인 가오파이가 정도면은 그 정도 리파인이면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이미 너무 그냥 가오가이가 같은 경우는 너무 그 근본 넘치는 그거 있잖아요. 너무 근본 넘치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런가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메탈로보톤 건담 발바 루푸스 루푸스 렉스의 재판이 아니라 그냥 루푸스가 신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냥 루푸스가 나오는 거예요. 재판이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헬른빅의 링카 대검도 넣어준다니까. 인질이 좀 세더라고요. 헬른빅의 링카 무기를 넣어줄 줄은 몰랐는데 아무튼 인질이 너무 셌다. 처음에는 아우씨 그냥 루푸스가 나오네 오 했는데 인질 보고서 아이씨 이거 좀 제껴볼까 했더니 제끼질 못하게 만들어놨네 이거. 샌드로 커스텀은 리뷰는 언제 하시나요? 궁금합니다. 이거 지금 메탈로보톤 사탄 블랙 드래곤도 와 있고요. 여러분들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세요. 일단 얘를 리뷰를 먼저 할지 아니면은 그 메탈 스트럭처 론도벨 세트를 먼저 할지 아니면은 메탈로보톤 사탄을 먼저 할지 약간 지금 그런 상태예요. 뭔가 리뷰할 것들이 내가 리뷰하는 속도보다 빨리 나와서 더 가속이 붙어서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지금 약간 벅찬 상황이라 약간 저도 오늘은 뭘 리뷰하지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 교통 정리가 조금 필요한 상황이 됐어요. 교통 정리가 필요한 상황까지 왔어요. 아 네오 블랙 드래곤이다. 그 전 거지 블랙 드래곤. 감사합니다. 아무튼 지금 굉장히 교통 정리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에요 지금. 저것도 해야 되겠고 저거 MG 더블로 퀀터 풀세이버 스페셜 코팅도 하긴 해야겠고 예전에도 댓글 많이 달아주신 분 계세요. 스페셜 코팅 리뷰 그분 48일 차까지 갔었나? 그 뒤로 댓글이 없던데 MG 풀세이버 스페셜 코팅 리뷰 기원 N1차 하시던 분 계시거든요. 그분 계속 기억에 남는데 그분 때문이라도 퀀터는 하긴 해야겠고 콘턴 하긴 해야겠고 지금 좀 애매해요. 지금 고민입니다. 예, 이거 하나 끝내면 그 뒤에 뭔가 또 있으니까 지금 상황이 이거 좀 큰 거 끝냈네 하면은 그 뒤에 또 큰 게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지금 리뷰가 정체 구간이 지금 살짝 시작됐어요. 굉장히 지금 사태가 좀 애매합니다. 사태가 사태인 만큼 교통 정리가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어서 편집은 쌀통님이 도와주시지만 결국 조립 촬영은 제가 다 해서 이게 뭐 제 고집도 좀 있지만 결국은 제가 다 하기 때문에. 뭘 리뷰할지 그걸 조립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촬영을 하거나 다 저 혼자 하니까 촬영도 저 혼자 해요 기본적으로. 어디 크게 나가서 하지 않는 이상. 빰 끝. 얘가 보쿠노 산도로쿠 가스담입니다. 얘가 달라진 점이라면 사이드 스커트랑 사이드 스커트는 원래 똑같았지. 뒤쪽이지. 리어 스커트 리어 아머 여기에 스러스터 추가됐고 백팩이 스러스터가 훨씬 커졌고 원래 버니어 2개 있는 게 전부였는데 그 위에 뭔가 덮은 것 마냥 이렇게 유닛이 더 드러났고 어깨 쪽에 스러스터가 추가됐고 그리고 빈머신건 들어가 있고 요런 정도입니다. 하얀 부분이 스티커가 아니라 안쪽에 빨간 부분이 스티커예요. 하얀 건 분할입니다. 사이드 스커트랑 뒤쪽에 리어 아머 쪽에 하얀 거는 파츠 분할, 안쪽에 빨간색의 스티커. 스티커가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아요. 보면은 큰 부분이 없습니다. 작은 것만 쓰여요. 스티커 난이도도 낮은 편이고 색분할이 괜찮아요. 이 정도면 깔끔하죠. 라이프를 보면 실제 현실에서 사용하는 총기와 디자인이 비슷한 무기들이 많네요. 애초에 이 시절에는 그런 걸 많이 썼죠. 제가 좀 재밌어한 거는 이런 거죠. 이렇게 견착대가 이렇게 접혀 있는 이런 디테일 이런 거. 견착이 안 된다는 게 흠이긴 하지만 견착이 힘들다는 게 흠이긴 하지만 아무튼 이런 거 움직이는 건 했죠. 마그아낙이요? 마그아낙은 분양 다 보내고 지금 10대 남았어요. 1번부터 10번까지 남았어요. 분양 다 싹 다 보내고 이제 40대는 아니에요. 이제 40대 마그아낙은 아니게 됐어요. 10대의 마그아낙이 됐어요. 다 분양 보내고 그 많은 걸 나 혼자 갖고 있기보다는 구독자들이랑 나눠서 즐기는 게 또 좋으니까. 탈당! 끝났다! 먹선은 마커 말고 패널라인 액센트 컬러라고 해서 타미야에서 나온 거 있습니다. 이런 거. 이거 사용하시면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PG 벤시놀은 최종 결전 해주세요. 없습니다. 안 샀어요. 안 샀어요. 발목, 장갑, 먹선 이거 똑같은 걸로 넣은 거예요. 먹선은. 이게 여러분들 이런 거 이제 앵클가드나 이런 거 패널 라인이 좀 얕아서 잘 안 들어가죠. 먹선이 이런 거 다 테크닉입니다. 먹선은
넣을 때도 잘 넣어야 하는데요. 지울 때가 더 중요해요. 지울 때가. 제가 아마 과거에 만들었던 이제 먹선 관련 팁 영상들 보면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면봉을 쥐고 먹선을 지우는데 손에서 힘은 빼세요. 손에서 힘은 빼세요. 요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먹선 넣기 힘들어하는 구간이 어디 있는지 저는 딱 알 것 같거든요. 패널 라인이 희한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애매하게 되어 있는. 패널 라인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쉽죠. 이렇게 되어 있는 이렇게 음각으로 파여 있는 요거는 쉽죠. 그죠? 여기는 그냥 붓으로 콕 찍으면 모세관 현상에 따라서 좁은 공간을 쭉 타고 들어가거든요. 모세관 현상에 따라서. 근데 이제 되게 애매한 게 이런 거일 거예요. 이런 거 패널 라인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요거는 나아요. 근데 요즘에 반다이 키트가 옛날엔 안 그랬는데 요즘 반다이 키트가 이상하게 패널 라인이 파여 있어서 완만합니다. 와, 끝에 가서 살짝 이렇게 완만해요. 끝에 가서 각이 져 있는 게 아니라 완만하게 되어 있어요. 약간 여기가 약간 라운드가 져요. 옛날에는 이게 각이 완벽하게 잡혀 있었거든요. 2010년대까지만 해도 MG들이랑 이런 거 각이 완벽하게 잡혀 있어가지고 먹선 넣는 게 되게 편했는데 희한하게 이게 라운드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많아요. 아까는 확실하게 이렇게 음각으로 파여 있는 것들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이러면은 각이 없어서 타고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이런 거는 요즘에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즘에 이것도 다 팁이 있는데 일단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거 같은 경우는 넣기 쉽죠. 차라리 겉에 지우는 게 확실하니까. 근데 다른 애들처럼 희한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 약간 이렇게 라운드 져가지고 여기가 이런 식으로 패널 라인인 경우 이런 패널 라인인 경우 요거는 면봉을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여기 쓱 지나가잖아요. 이러고 쓱 지나가잖아요. 여기까지 지워져 버려요. 여기까지 힘주면 그렇게 돼요. 힘주면.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패널 라인이 이렇게 되어 있다 칩시다. 위에 방금 그렸던 걸 위에서 보면 이런 느낌이거든요. 딱 지금 샌드록 이러는 거. 샌드록 앵클 가드. 방금 말했던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게 여기 특히나 이런데 이런 부분. 이런 걸 어떻게 지우냐면은 처음에는 약간 이렇게 그 패널 라인을 이렇게 찍고 그럼 여기가 조금 흘러 들어가요. 이렇게 찍고 조금씩 흘러 들어가요. 한쪽. 그럼 이 한 중간쯤 와서 여기 한번 톡 찍고 또 얘가 또 갈 거 아니에요. 이러고 중간쯤 와서 한번 콕 찍고 또 곧 흘러가고 콕 찍고 이게 얇게 흘러 들어가는 게 아니라 되게 뭉툭하게 흘러가요. 그러면은 패널 라인이 직선이 아니라 처음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직선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막 이러고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패널 라인 다 넣고 나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 지우냐면은 면봉이 이렇게 있습니다. 물방울 모양의 면봉이 이러고 있다 쳐요. 여기서 힘을 빼고 옆으로 살짝 지나가면 돼요. 힘을 빼고 지나가면 됩니다. 힘을 빼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힘을 빼고 지나가도 여기가 지워져요. 가끔 여기가 지워져요. 가운데가. 이런 거 싫잖아요. 힘을 빼고 지나갔는데 왜 이게 지워져? 이러고 생각나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를 지워갑니다. 이러고 지워가요. 면봉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눌러요. 꾹꾹꾹 눌러서 이렇게 가운데를 뾰족하게 만듭니다. 뾰족하게 만들어서 이 뾰족한 부분 가지고 겉부분을 지워가요. 이러고 지워가요. 내가 원하는 선이 남을 때까지 지워갑니다. 이러고 해서 쪼꼬쪼꼬쪼꼬쪼꼬 이 갉아 먹어가면서 지워가면서 위에도 살짝 이렇게 지워가면서 내가 원하는 선이 남을 때까지 남겨요. 약간 나노 컨트롤이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이런 게 귀찮다면은 패널 라이너를 사셔서 그냥 새 패널 라이너를 새로 파주는 게 좋아요. 한 번 더 리파인 하듯이 이게 파주는 게 좋습니다. 이걸 다 그렇게 한 거예요. 여기 앵클 가드랑 여기 허벅지도 되게 애매한 패널 라인이거든요. 이거 허벅지랑 팔뚝 여기 빼면 팔뚝 여기 요거 다 그렇게 한 거예요.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한 거예요. 허벅지랑 앵클 가드랑 팔뚝이랑 다 그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안 하면은 다 지워져요. 이게 싹 지워져요. 힘 잘못 주면.
애매한 패널 라인 같은 경우는. 근데 그게 싫다면은 그냥 패널 라인을 새로 파는 게 좋습니다. 그냥 패널 라이너를 하나 구비해 두시는 게 좋아요. 한 0.2에서 0.25mm가 좀 선호를 많이 하시는 두께거든요. 아니면 뭐 다양하게 그냥 0.1부터 1mm까지 다양하게 구비해 두시는 것도 좋고, 다양하게 이렇게 패널 라이너도 한번 써보시는 것도 좋아요. 패널 라인 액센트는 새로 산 건 옛날 영상처럼 신나 타는 게 좋아요. 바로 타진 마세요. 일단은 써봐야 돼요. 항상 공장에서 찍어 나오는 거라서 항상 비슷하긴 하지만 처음엔 한번 써봐야 돼요. 이게 내 손에 맞는지, 내가 편하게 이걸 사용할 수 있는지 이렇게 좀 손에 익혀 본 뒤에 이게 그래도 난 이거보다 조금 더 연하거나 좀 더 잘 타고 들어가는 게 좋아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 신너를 좀 타시면 좋아요. 근데 처음에는 신너 반드시 탈 필요는 없어요. 무조건 타진 마세요. 본인의 손에 맞는지부터 일단 해보는 게 좋습니다. 너무 오래된 패널 라이너 액센트 컬러는 어떻게 버려야 할까요? 그냥 기화시켜버리는 것도 방법이에요. 뚜껑 열어놓고 기화시켜버리는 것도 방법인데 냄새가 많이 나죠, 솔직히. 그거 아니면은 평소에 이제 제거 하듯이 뭐 휴지 같은 걸로 흡수시켜가지고 잘 처리를 하던가. 예, 그리고 패널 라인 액센트 컬러는요, 패널 라인 액센트 컬러라는 친구는 항상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게 좋아요. 무슨 소리냐면은 패널 라인 액센트 컬러는 한동안 안 쓰면 침전물이 생겨요. 여기 이제 그 타미야 에나멜 컬러 중에 X0인가가 타져 있을 거예요. XF0는 무광이지 X0인가가 여기 타져 있어요. 그래서 에나멜 도료거든요. 에나멜 도료. 그래서 안 쓰면 신너랑 도료랑 분리돼서 도료가 밑에 침전물이 생겨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그냥 전 쓰긴 했는데 단순하게 좀 보여드리면은 이걸 왜 갑자기 꿀팁 강조가 됐지? 방종해야 되는데? 이게 보면은 바닥을 이걸로 조색 스틱으로 찍어볼게요. 찍으면은 살짝만 움직여 보면은 이러고 보여요? 보이나요? 이거 덩어리진 거? 이게 바닥에 침전물이에요. 바닥에 침전물. 그러니까 사용하기 전에 이런 조색 스틱 가지고 이러고 한번 휘저어주는 것도 좋아요. 이게 휘저어가지고 침전물 없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좋고. 근데 요거를 흔들잖아요. 저는 흔드는 것도 방법이기는 해요. 패널 라인 액센트 컬러 이 병 자체를 흔드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만, 흔들면은 안쪽에 고여요. 액체가 흘러나와서 뚜껑이랑 병 사이에 여기 고여가지고 얘 한번 이렇게 닦아줘야 돼요. 이 뚜껑을 한번 닦아줘야 돼요. 그래야 돼요. 항상 이렇게 묻어나오거든요. 뚜껑을 받아도 이게 뚜껑 항상 닦을 때마다 묻어나와서 그냥 저는 그냥 조색 스틱 써요. 조색 스틱 쓰고 잘 이렇게 그냥 잘 덜어가지고 이러고 닦습니다. 이러고 이게 침전물이 생기는데 이러고 이제 여기도 그러면은 고였을 거거든요. 이 붓에도 도료가 고여요. 붓에도 고여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방금 꺼낸 거잖아요. 잘 보세요. 제가 예전에 팀 영상에서 다 했던 건데 이게 너저분하게 남아요. 진하게 남아요. 진하게. 이게 고인 도료여가지고, 그래서 고인 도료를 순환을 한번 시켜주는 게 좋아요. 순환을. 그래서 이렇게 뚜껑에서 이러고 한번 걷고 걷어내고 이렇게 붓을 한번 순환을 시킨 뒤에 최대한 덜어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안에서 붓에 도료가 많이 고여있지 않게끔 계속 이러고 한번 덜어주는 게 좋습니다. 한번 덜어준 다음에 런너 플레이트 있죠. 네임 플레이트 이런 거 런너마다 있잖아요. 아니면은 이런 숫자도 좋아요. 이런 데다가 살짝 찍어보세요. 내가 원하는 농도인지 이렇게 살짝 찍어보시는 게 좋아요. 적당히 퍼지네? 나쁘지 않네? 이제 써야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무조건 신너를 타는 게 무조건 좋지는 않아요. 신너를 타는 게 무조건 좋지는 않고, 요걸 이렇게 한번 테스트를 해봤을 때 이거보다는 난 좀 더 잘 퍼지고 했으면 좋겠어 하면 신너를 살짝 그때 타는 거지. 굳이 안 그래도 되고. 그리고 요 침전물 고여있는 거 이거 흔들거나 아니면 휘저어주지 않으면 지금 이거보다 묽어요. 지금 이거는 안쪽에 침전물을 한번 이렇게 휘저어줘가지고 색깔이 되게 진하게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안 흔들면은 침전물이 생긴 상태여서 그냥 알아서 묽어져요. 알아서 자동으로. 그러니까
굳이 신너를 탈 필요는 없어요. 굳이 알아서 묽어지니까 굳이 신너 더 타서 더 묽게 만들 필요는 없다는 뜻이에요. 안 휘저으면 돼요. 안 흔들면 돼요. 이게 너무 진해가지고 이게 먹선 이게 얘 가지고 이제 면봉 가지고 이 지울라 치면 여기 면봉에 색깔이 엄청 진하게 남아요. 이게 아까 약간 찍었잖아요. 살짝 찍은 건데도 불구하고 시꺼멓게 남거든요. 이런 거 면봉 보면 시꺼멓게 남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신너 더 타지 않고 그냥 기다렸다가 침전물 생기고 나서 써도 상관은 없어요. 방금 했던 것처럼 침전물 생긴 상태에서도 뚜껑 따서 뭐 이러고 한번 막 이렇게 붓에 고여있는 도료 한번 덜어주고 그 다음에 최대한 벽에 긁어서 요 붓에도 안 고이게. 지금 보면은 여기 끝에 요 각진 부분 끝에 여기 고여있는 거 보이나요? 이게 볼록하게 고였죠? 붓 바로 위에 플라스틱 끝자락에 도료 고여있는 거 보여요? 볼록하게? 요것도 없애야 돼요. 이것도 없애야 돼요. 이것도 벽에 다 긁어버려요. 이것도 막 방울방울 떨어지거든요? 이것도 다 긁어버린 다음에 이제 거의 안 보인다 싶으면은 이제 붓에 있는 걸로만 쓰면 돼요. 붓에 있는 걸로. 붓에 있는 도료로만 사용을 하면은 이렇게만 해도 충분히 하거든요. 붓에 있는 도료만 써도 충분히 색깔 나오거든요. 이렇게 충분히 이제 잘 퍼지고 충분히 색깔도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했던 얘기처럼 무조건 신너를 탈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적당히 얘만 하나만 가지고도 적당히 조절해가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아까 혹시 제롱님께서 패널라인 이상한 거 방금 이야기했어요. 킹림판 열어서 그림 그려가면서 설명해드렸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저것도 맞아요. 신너를 추가적으로 타줘야 하는 경우는 너무 얘를 뚜껑을 오래 열어서 신너가 너무 기화가 됐다. 그럴 때 조금씩 타주면 좋아요. 근데 이것도 신너 타는 것도 조심하셔야 되는 게 신너를 너무 많이 타게 되잖아요. 너무 자주 또는 너무 많이 타게 되면은 얘를 버려야 돼요. 아니면 뚜껑 열어놓고 기화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너무 묽어진 무슨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옛날에 패널라인 액센트 컬러가 없을 당시에는 에나멜 신너랑 에나멜 도료 가지고 직접 제가 희석해서 썼거든요. 근데 희석 비율을 내가 실수로 잘못 잡으면은 이게 붓을 갖다 대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얘는 그런 현상이 안 벌어지는데 신너를 너무 많이 탔다 그러면은 이렇게 런너나 부품에 갖다 대잖아요. 갖다 대면은 신너가 일로 튀어요. 갑자기 막 신너가 요 알코올 퍼지듯이 쫙 퍼져요. 신너가 표면에서 쫙 퍼져요. 신너가 너무 많아지는 경우기도 하고 침전물이 너무 생기거나 그러고 아니면은 요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침전물이 굳어버리는 현상, 그러니까 안에서 약간 가루처럼 변하는 현상이 있어요. 제가 오래 쓴 패널라인 엑센트 컬러가 하나 있거든요. 좀 오래 쓴 거. 딱 봐도 누렇죠? 딱 봐도 누렇죠. 이것만 3년 쓴 거 같은데? 그러니까 요것도 보면은 쓸만은 해요. 지금 봐도 여기 고여있는 것만 좀 제거해도 요건 제가 신너 타가면서 썼던 거라 지금도 쓸만은 해요. 보면은 지금도 쓸만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얘는 지금 제가 신너를 계속 조금씩 타면서 썼던 거예요. 색깔이 다르죠? 얘는 좀 더 옅죠? 훨씬 옅죠? 선 들어가 있는 색깔이랑 얘랑 보면은 색깔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점점 묽어집니다. 결국은 점점 묽어져요. 침전물이 속에서 가루처럼 변해서 점점 묽어져요. 그러니까 너무 신너 많이 타고 쓰지 마시고, 신너도 많이 탄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자주 탄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안 타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여러 번 관절 박살내고 나서는 먹선펜만 사용 중이시라고요? 이게 제가 아까 알려드린 대로만 하면은 박살 안 나요. 저 한 번도 박살낸 적 없어요. 패널라인 액센트 컬러 가지고 부품이 파손된 적은 없습니다. 저는 제가 쓰면서 파손되는 걸 본 적은 있어요. 바로 옆에서. 어떤 경우? 이거를 방치한 상태에서 따자마자 벽에 긁지도 않고 그냥 이대로 이렇게 찍었을 경우, 그냥 이렇게 찍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냥 찍으면 이렇게 돼요. 보여요? 이렇게 돼요. 이게 이 붓에 고여있는 도료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이 붓에 고여있는 도료를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긁어야 됩니다. 벽에 한번 이렇게 계속 이렇게 리프레시 하면서 벽에 긁고 도료 빼내고 한 다음에 쓰라고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무조건 부품 깨져요. 이 상태로. 신너가 플라스틱 망가뜨리나요? 당연한 겁니다. 신너가 플라스틱을 부식시키기도 하고요. 녹여버려요.
신너가. 이런 상태면 무조건 파츠가 깨져요.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요거는 면 위에다가 올렸으니까 이렇게 적당히 퍼지는 거지, 패널 라인에 이게 올라갔다? 찐득하고 진한 도료가 퍼지면서 패널 라인에서 넘쳐요. 패널 라인에서 넘쳐 흐르면서 그게 이제 약간 그 뭐야 저거 어디야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웰드 라인이나 이런데 타고 실수 잘못 타고 들어간 파츠가 깨집니다. 그대로. 그냥 표면에다 막 이렇게 신너 닿고 있어도 부품이 깨지는데, 그러니까 액센트 컬러 쓰실 때는 이런 것만 이렇게 붓 조절만, 붓에 있는 도료 조절만 잘해도 부품 안 부숴 먹을 수 있고 깔끔하게 넣을 수 있고, 아까 알려드렸듯이 너무 애매한 구간은 선만 남기고 주변을 지우면 됩니다. 아까 말했던 거죠. 그러니까 뭐 귀찮으신 분들은 패널 라인을 새로 파시면 되는데, 뭐 저는 그렇게 했다는 거 일단 알려드리고요.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신너 다루는 거는 원래 조심을 하기는 해야 돼요. 신너 다루는 건 원래 조심을 해야 되지만, 플라스틱 표면에 워싱한다고 표면에 워싱한다고 면봉에다가 이러고 면봉이나 붓에다가 신너 발라놓고 막 이렇게 처발처발하고 있으면은 깨져요. 쪼쪼? 왜 이래?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신너 사용하실 때는 주의하시는 게 좋고요. 일단 맞아요. 도색할 때도 신너 잘 쓰셔야 되는 게, 지금 채팅 잘 쳐주셨는데, 신너 자체가 도료보다 비율이 많아지고 색수정이 많아지다 보면 도색할 때 깨질 수도 있어요. 맞아요. 저게 맞습니다. 부품에 신너가 오래 닿아 있거나 너무 많이 닿아 있거나 이러면은 거기에 반응해서 깨질 수가 있어요. 근데 깨지는 게 되게, 이거 부러진다라고 표현을 안 하고 왜 깨진다고 표현을 하냐면은 정말 쪼개져요. 접시가 깨지듯이 쪼족 하고 깨져요. 이거 부러졌다고 표현을 못해요. 깨졌다고 표현을 해야 돼요. 이거. 재룡님은 전 먹선은 무조건 런너 상태에서 이게 조립한 상태에서 먹선을 넣는 게 좀 더 빨리 끝나기는 해요. 보이는 데만 콕콕콕 넣어주면 되니까. 근데 그게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어요. 안 좋은 점이라기보단 나쁜 점이 있어요. 이게 런너 상태에서는 부품이 사출된 직후잖아요. 이 상태에서 먹선 넣으면 별 일이 없어요. 깨지는 일도 그렇게 확률이 높진 않아요. 근데 조립을 하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든 부품이 탄력을 받게 되고 어떤 식으로든 얘가 힘을 받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신너를 많이 사용을 했다? 무조건 깨져요. 그냥 깨질 확률이 절반 이상으로 올랐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니, 정확히는 런너에 달려있을 때보다 2배 이상 올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깨질 확률이. 어떤 식으로 힘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은 자칫 잘못한 어떤 경우에는 웰드 라인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곳에 신너가 타고 들어가면 얘를 부식을 시키기 때문에 얘를 녹여버리기 때문에 쫙 하고 깨져요. 쫙! 그러니까 그런 건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조립한 상태에서 먹선 넣는 거 안 좋은 이유 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발목이 아래쪽 라인에 먹선을 넣으려고 콕 찍었어요. 근데 이 패널 라인을 타고 들어가더니, 여기다가 콕 찍었는데 이 패널 라인을 타고 들어가더니 옆으로 오더니 여기는 접합선으로 신너가 타고 들어가요. 도료가 타고 들어가요. 모세관 현상으로 먹선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도 다 들어가요. 여기 시꺼멓게 됩니다. 새까매져요. 조립한 후에는 먹선을 전 비추해요. 먹선펜은 해도 돼요. 먹선펜은 사용해도 돼요. 먹선펜은 흘러 들어가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흘려 넣는 먹선펜이 아니라 일반적인 그냥 건담 많고 먹선펜이면은 그냥 그건 써도 돼요. 조립 후에 해도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패널라인 액센트나 아니면 흘려 넣는 먹선펜을 사용한다 그러면 조립 후에 먹선 넣는 건 절대 비추입니다. 절대 비추예요. 그러니까 런너 상태에서 먹선 넣는 게 가장 안전하기는 합니다. 참고하세요. 뭐 더 할 말이 없네. 참고하세요. 네, 그거 좋기는, 예, 어차피 진짜 나는 부품이 깨질까봐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 무섭다 하시는 분들, 이제 먹선펜을 쓴다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샤프 가지고도 먹선을 넣을 수 있어요. 얇은 샤프 가지고도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까 채팅에 올라왔는데 연필을 직접 깎아서 뾰족하게 만든 다음에 먹선 넣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실제로 반다이에서 출시하는 샤프 먹선펜이 있어요. 샤프 펜이 있어요. 애초에 샤프가 있어요. 먹선용 샤프를 팔아요. 그렇기 때문에 샤프로도 먹선을 넣을 수 있어요. 샤프는 너무 연하지 않아요. 오히려 되게 자연스러운 연함이 나와요. 희한하게.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색깔이 좀 더 진하고 얇은 먹선을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 자연스러운 그림자 같은 느낌 있죠. 그 되게 연한 그림자,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패널 라인을 그 샤프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샤프심 진한 거 써도 괜찮고요. 진한 샤프심도 있으니까 그 원하는 대로 사용해도 괜찮고요.
실제로 샤프 써보면 묘해요. 되게 묘해요. 지금 아까 패널라인 액센트 컬러로 넣은 게 이래요. 진한 검은색이잖아요. 이 샤프로 먹선을 넣게 되면은 얘는 샤프십이 다 됐다. 잠깐만. 이거 샤프십이 다 됐다. 얘는 지금 심이 좀 두껍거든요. 좀 두껍긴 한데 보여드릴게요. 원래 먹선 넣을 때 샤프 심은 좀 많이 얇은 걸 사용을 합니다. 많이 얇은 걸 사용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언제 끝나? 그러게. 잠깐만, 얘 너무 두꺼워서. 아우 생유. 아무튼 요거 얘는 먹선용이 아니라 굉장히 두껍긴 한데 색깔이 요래요. 진한 색깔은 아니에요. 진한 색깔이 아니에요. 진한 색깔이. 진한 샤프심을 써도 되긴 하는데 좀 이제 되게 정석적인 검은색이 아니에요. 정석적인 검은색이 아니어서 또 다른 매력이 있어요. 그거는. 그래가지고 먹선 넣는 것도 방법이 다양해요. 예를 들면은 이제 그런 분들도 계세요. 에나멜 도료를 되게 이제 묽게 희석을 해서 에어브러쉬 가지고 뿌리는 분도 계세요. 묽게 해서 패널 라인에다가 이렇게 뿌려서 워싱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패널 라인에다가 검은 색깔 에나멜을 묽게 희석을 해서 에어브러쉬로 패널 라인 쪽에 뿌린 다음에 겉면을 워싱을 딱 하면 깔끔하게 나오기도 하고. 패널라인 액센트는 너무 이제 그런데 연해서 이제 먹선 에어브러쉬로 넣기 그렇게 먹선을 넣게 요령이 되면은 있을까요? 작업량이 많아지잖아요. 알갱이도 보이고요. 솔직히 작업량이 되게 많아지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근데 이제 그거가 좀 편한 경우도 있죠. 도색한 거 표면 위에는 그렇게 하는 것도 좋아요. 그렇게 워싱하는 것도 좀 괜찮습니다. 전차 모형이나 이런 데도 에어로라든가 이런 데 많이 하죠. 그렇게. 건담에도 그렇게 많이 하세요. 샤프심으로 하면 잘 지워지지 않을까요? 생각보다는 그렇게 잘 안 지워져요. 그러니까 손때를 많이 타면은 지워질 수 있긴 한데 웬만하면 잘 안 지워지긴 합니다. 이런데 특히나 이런데 쏙 들어가 있는 이런 패널 라인들 있죠. 음각으로 잘 파여져 있는 곳. 이런 데는 잘 안 지워져요. 애초에 이런데 샤프심도 잘 안 들어가기 때문에 잘 깎아주거나 진짜 얇은 거 쓰거나 그런 것도 있죠. 검은 파츠 위에 검은색으로 티가 안 나서 회색 넣었는데 다른 분들은 안 넣고 계셨군요. 회색 패널 라인 액센트는 너무 연해서 먹선 넣기 힘들던데 요령이 있을까요? 알갱이도 보이고요. 알갱이가 이제 저거죠. 그 도료가 굳은 겁니다. 도료가 오래돼가지고 굳은 거라고 보면 돼요. 희석이 안 되는 상태? 그리고 회색은 원래 좀 많이 연해요. 생각보다 많이 연해요. 그래서 좀 더 난 다양한 색깔을 써보고 싶다 그러면은 직접 에나멜 도료를 고르시고 에나멜 신너로 희석을 해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회색이 패널 라인 액센트 컬러 그레이 컬러가 되게 연해요. 그래서 그 차라리 타미야 가가지고 좀 더 진한 그레이 컬러, 다크 그레이 같은 거를 골라서 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리고 검은색 파츠 위에 검은색으로는 티가 안 나서 회색 넣었는데 다른 분들은 안 넣고 계시군요. 흰색을 한번 넣어보세요. 확 달라져요. 느낌이 180도 바뀌어요. 이게 내가 만든 애가 맞나? 막 그런 생각 들어요. 흰색 먹선도 한번 해보세요. 테스트 삼아서 한번 해보십시오. 느낌이 내가 알던 거랑 많이 달라질 거예요. 흰색이면. 대신에 그거는 방금 말했듯이 희석이 필요하겠죠? 흰색 희석. 예전에 저 HG 저스티스 만들었을 때 흰색 먹선 넣었었거든요? 백팩에 파툼에다가. 아무튼 먹선은 직접 도료를 희석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은 되게 다양하게 쓸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색깔을 마음껏 쓸 수 있기 때문에 희석하는 거를 직접 한번 배워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요 말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안녕히 주무시고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여러분 안녕. 빠빠실.